자, 오늘은 과제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까먹고 넘어가는 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전에 수업 시간에 기본 행 연산을 했을 때 행공간은 변화하지 않고 그에 비해서 열공간은 변화할 수 있는데 어, 그 열공간의 차원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얘기했었죠. 열공간은 변화할 수 있지만 타원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강의록에다가 한 3줄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사실은 어떤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 AC라는 열이 있고 BD라는 열이 있는데 그 열이 만약에 1타 종속이었다고 해보죠. 그래서 AC에 K1 배를 하고 BD에 K2 배를 해서 더했을 때 만약에 0벡터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기본 행 연산을 시행해서 예를 들어서 일행에 지금 여기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일행의 두 배를 2행에다 더했다고 하면은 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애당초에 그 A의 K1 배에다가 B의 K2 배 한 값이 애당초에 0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행 연산을 시행을 한 이후에도 똑같이 0벡터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특정 행을 다른 행에다가 상수배 더해준 그런 기본 행 연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연산도 있는데 두 행을 서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행에다가 상수배를 더해서 특정 행의 상수배를 해서 특정 행의 상수배를 해주는 그런 연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방식으로 A, C, B, D가 서로 일타 종속이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특정 행, 예를 들어서 1행의 두 배를 했다. 1행의 두 배를 해서 2a가 되고 그다음에 2b가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똑같이 0이 되겠느냐? 똑같이 0이 되죠. 애당초에 a의 k1 플러스 b의 k2가 0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두 배를 해줘도 똑같이 0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표충 조건이죠. 그래서 그 기본 행 연산을 해줬을 때도 원래 일타 독립이었던 행들끼리는 여전히 일타 독립이고 열들끼리는 1타 독립이었던 열들끼리는 여전히 1타 독립이고 1타 종속이었던 열들끼리는 여전히 1타 종속이라서 열 공간 자체는 변할 수 있는데 벡터들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열 공간의 타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과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올렸던 강의록에 있는 과제 번호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된 파일로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6번을 보시죠. 6번의 A번은 행렬이 211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성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 대각선에서 람다를 뺀 다음에 이거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 2-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람다의 제곱 빼기 4람다 플러스 3 그래서 고유 값이 1하고 3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람다가 1에 대한 고유 값을 구하면 주 대각선에서 1을 빼서 111이라는 행렬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이제 비자명의를 구하면 되겠죠. 비자명에는 1-1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 이퀄 1에 대해서 고유 벡터는 1-1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람다 이퀄 3에 대한 고유 벡터는 두 대각선에서 3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1, 2를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람다 이퀄 3에 대한 고유 벡터는 1, 1. 물론 고유 벡터는 지금 여기서 구한 고유 벡터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해도 여전히 고유 벡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번을 보시면 B번은 2-3, 0, 2. 이거는 상삼각 행렬꼴이 되어 있고요. 이때 특성 방식은 그냥 두 대각선에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고유 값은 2라는 고유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람다 이퀄 2를 생각해 보시면 이때 a 마이너스 이거를 a라고 하고 a 마이너스 2i를 계산을 해보면은 주 대각선이 전부 0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행렬은 랭크가 1이고요. 랭크가 1이어서 눌리티도 1이에요. 0공간의 타원이 1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유 벡터가 뭐가 있냐면 고유 벡터가 1, 0이 있겠죠.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x, y를 곱해서 0이 되는 0, 0이 되도록 하는 x, y를 찾아보면 y 좌표가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y 좌표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0공간은 1차원밖에 안 되고요. 그 0공간이 1, 0이라고 하는 벡터에 의해서 생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고유 벡터가 1차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행렬 A는 실제로 대각화 이런 방식으로 대각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C하고 비교해 보시면 C는 이제 200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특성 방식은 2-람다의 제곱이고요. 근데 이때는 A- 이거를 A라고 하면은 A-2i를 해주게 되면 0벡터가 되죠. 0행렬이 되죠. 0행렬. 행렬이 돼서 이때는 그 0벡터가 아닌 임의의 벡터가 다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이 람다 이퀄 2에 대한 고유 벡터는 뭐가 되냐면 그냥 AB 단 AB가 0, 0은 아니다. 0 벡터를 제외한 임의의 벡터가 다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고유 벡터들이 2타원만큼 있어가지고 실제로 대각화가 되죠. 실제로 A라는 행렬 자체가 이미 대각화가 되어 있는 꼴이죠. 표준 기저에 대해서 대각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B하고 C가 특성 다항식은 똑같지만 특성 다항식은 람다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똑같지만 고유 벡터들의 차원이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경우에는 두 번 C 같은 경우에는 대각화가 가능했지만 B의 경우에는 대각화가 불가능한 그런 예가 되겠어요. D번은 예, 2번은 행렬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의 특성 방식은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4.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람다 제곱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실수범위에서는 고유값이 없어요. 실수범위에서는 고유값이 없다라고 지금은 뭐 그렇게 써도 그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허수에 대해서 또는 복소수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복소수의 정의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계산을 더 진행을 해보면 이 경우에 이제 해가 람다 제곱 플러스 3 이퀄 0의 해가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람다가 예를 들어서 루트 3i일 때 실제로 요 행렬 a에 대해서 a 마이너스 람다 i를 계산을 해보면은 1 빼기 루트 3i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똑같게 여기다가 어떤 행렬을 xy를 곱해서 0벡터가 되도록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av는 람다 v 이렇게
되는 V를 이제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V가 다음과 같이 되죠.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제 그 복소수 벡터로서 고유 벡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람다 이퀄 루트 3i에 대한 고유 벡터가 돼요. 같은 방식으로 람다 이퀄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혈례 복소수 고유값이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유 벡터를 계산해 보면은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런 고유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생소하긴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서 생소하긴 하지만 고유 값이나 고유 벡터들이 이제 그 표현될 때 복소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예제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럼 복소수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시죠. 8번 문제는 3x3 행렬이고요. a가 10 마이너스 2 0 0 0 마이너스 2 0 4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a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중간 계산은 생략하고 계산 결과 마이너스 람다 제곱 곱하기 5 마이너스 군요. 람다 제곱 곱하기 5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 특성 방식이 나와요. 이게 뭐 계산이 별로 복잡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고유값이 0하고 5 두 개가 나오는데 람다 이퀄 0에 대해서 요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는 계산을 해보시면은 두 개가 나옵니다. 0, 1, 0하고 2, 0, 1 두 개가 나오고요. 물론 꼭 이렇게 두 개라고 나오는 건 아니죠. 이거 이제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다른 형태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그 공통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두 벡터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절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만든 벡터 두 개를 가지고 010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201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람다 이퀄 5에 대해서는 이때는 거의 아마 같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0 마이너스 2는 사람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 0, 2라고 답이 나왔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고유 벡터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써도 답이죠. 고유 공간에 대한 기절을 구하여라까지 나왔고요. 그러면은 뭐 한 단계만 저희가 더 써보면 이제 P라고 하는 행렬 이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구한 고유 벡터들을 열 벡터로 써놓은 거죠. 10, 201, 10 마이너스 2. 이게 다름 아니라 뭐냐면 요 세 개 벡터로 이루어진 기절을 베이시스를 B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 기저 B를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한 전이 행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왜 이걸 구했느냐, 왜 이런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했느냐라고 하면은 대각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뭐냐면은 P 인버스 AP를 해주게 되면 그럼 이제 대각행렬이 되고 원래 A가 대각행렬이 아니었었는데 얘를 이제 전이행렬 이용해서 그 기절을 바꾸게 되면 바뀌어진 기저에 대해서 대각행렬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 두 열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열은 고유 값이 0이었기 때문에 대각 원소가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벡터 10-2에 대한 고유 값이 5였기 때문에 005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 외의 칸들은 다 0이죠. 실제로 이 마지막 행렬을 봐도 랭크가 이제 이거는 눈으로 봐도 랭크가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0공간이 2차원이고요.
원래 행렬을 보시면 가운데 줄이 0이었기 때문에 이제 랭크가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1행과 3행이 서로 상주배 관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행렬을 봐도 랭크가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랭크가 1이고, 근데 그걸 이제 대각 행렬로 표현했을 때는 대각 원소들이 이제 두 개가 0이 돼버리고, 그래야 이제 랭크가 두 번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살아남는 행 또는 살아남는 열이 딱 하나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은 011, 101, 110. 자, 여기서도 행렬식 계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반만 쓰면요. 특성 방식이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람다 이퀄 2에 대한 고유 벡터는 112를 아마 구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람다 이퀄 마이너스 1에 대한 고유 벡터는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잠깐 밑에다 계산해 볼까요? 람다 이퀄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요 행렬 A에 대해서 A 마이너스 람다 I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I를 하는 거죠. 그래서 0, 2, 2, 1, 제가 잘못했죠. 틀린 얘기를 하고 있군요. 다시. A 플러스 I를 하게 되면 대각 원소가 전부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돼서 결국 여기서의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0을 만족하는 벡터들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3차원 공간 안에서의 원점을 지나는 어떤 평면, 2차원 평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 공간으로서는 2차원이고요. 그 2차원을 생성하는 서로 독립인 두 개의 벡터를 아무렇게나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고른 거는 1, 1, 0하고 10 1 이렇게 두 개를 골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게 고를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생성하는 이제 2차원 벡터 공간이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0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일치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번, 14번을 보시면 예, 이제 계산 없이 눈으로만 특성 방정식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인데 이제 13번 같으면 이제 하삼각형열이네요. 300 13번 마이너스 270 481 그러면은 지금 이쪽이 다 주 대각선 오른쪽 위쪽이 다 0으로 돼 있어가지고 행렬식을 계산하기 아주 편하죠. 그래서 특성 방식은 3 마이너스 람다 7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그 책에는 부호가 제가 계산한 거랑 반대일 수 있어요. 그건 뭐 관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관습을 선호한다 그러면 부호가 달라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특성다항식에서 중요한 거는 특성다항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어요. 자, 14번은 4 곱하기 4행렬 이것도 주대각선만 써보면 9 마이너스 1 3, 7 있고 여기가 뭐가 있고 여기 왼쪽이 아래쪽이 다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네. 이 경우에 특성 방식은 9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는데 자 잠시 멈춰서서 왜 이렇게 되는지 왜 행렬식이 이렇게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람다를 뺄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들이 다 이제 람다만큼 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행렬식이 왜 이렇게 되나요? 자, 요거를 행렬식을 계산할 때 소위 여인수 전개라는 걸 하죠. 그래서 여인수 전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행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열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주어진 예 같은 경우에는 1열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열의 각 칸을 따라가면서 9-람다 곱하기 나머지 3x3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00이라서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행렬식이 9-람다라는 이제 인수가 있고, 거기다가 뭔가 어떤 그 나머지 3x3 행렬의 행렬식을 곱한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3x3 행렬의 행렬식은 마찬가지로 또다시 그 행렬의 1열을 따라서 여인수 전개를 하게 되면 같은 이유로 요 -1-람다에다가 나머지 2x2 행렬의 행렬식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가 있겠지만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인수 전개 부분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 그 나머지 숫자들이 0이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2x2 행렬의 행렬식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쭉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상삼각행렬이나 하삼각행렬 같은 경우에는 대각원소들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